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유튜브 제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미선님이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뉴스를 통해서 이걸 접하고 한번 사주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가 오거든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 넘겨가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미선 씨 사주는요. 경술년, 정해월, 신유일주세요. 제가 신금일주는 대부분이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가을에 완벽하게 익은 열매입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거가 우리가 봄에 나무로 태어나서 이 신금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금 자체가 경험도 쌓아야 되지만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일단 경금이 된 다음에 그리고 신금이 돼요. 뜨거운 화기에 의해서 달궈져야지 예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과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전미선 씨 같은 경우는 해월이에요. 정해월. 해월은 제가 육음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육음이라는 건 거기에 종자를 품고 간목이 생기는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계절에 필요한 거는 정화라는 화기하고요. 신금이라는 청간신금, 지지유금이라는 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이막으로 먼저 그 물에다가요 따뜻함을 주고요. 거기에 이제 종자 씨를 담궈 가지고 그게 그 수기에 의해서 간목으로 드러나면 이제 탄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미선 씨 사주 같은 경우는 금이 많습니다. 신유 일주시고요. 연애 경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술 중에도 신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하냐? 전미선이 사주에서는 이 해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이 태어나려면 화기에 의해서요. 금을 익히고 금을 수기에 풀어서 그 다음에 목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수기가 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수는 소중한 수기예요. 그리고 이 신금, 금이라는 완벽한 신유금이 신금은 특히 임수와 해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목으로 드러날 수 있게 자기를 풀어 헤치게 해줄 수 있는 수기거든요. 그게 신유일주의 식상입니다. 수기가. 그러면 신유일주는 식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식상이 너무 지금 해수로 약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월에서 그러니까 사회궁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사주 자체에서 보면 월상의 정화가 하나만 있어요. 정화하고 신금은 사실 맞지는 않는 글자입니다. 신유금 자체는 이미 완벽하게 다 익은 금이에요. 그러면 정화가 그 앞 위에서 달군다는 건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편관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이 편관이 강하진 않아요. 정화로 약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 편관으로 의해서 자기가 완벽한 나지만 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경금 빼고는요 다 음적인 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셨거든요. 아마 사주의 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운이 보면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금대운을 지나서요 지금 화대운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임오대운으로 바뀐 해입니다. 바뀌자마자 이게 좀 작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안 좋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작년에 무술이라는 이 화기를 많이 담은 토가 오면서 이 해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궁에서 힘들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날이 이모대운, 기해년, 경호월, 정유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수하고요. 오화, 임수, 오화, 정화. 이렇게 정화와 해수가 만나서 정임합을 하는 그런 글자들이 계속 있고요. 금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해월의 이 해수가 전미선 씨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금들이 이 해수에서 새로운 목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모대운이 오면요. 이 해수가 천간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천간으로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이 해수와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정화하고 정임합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임합으로 해서 우리가 천간합에서 정임합은 목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지에서도 오해합을 합니다. 이것도 목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금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수기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돼요. 천간에서도 사라지고 지지에서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거는 그 글자 자체가 목기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금기는 먼저 수기를 향해서 갑니다. 수기를 향해 가고 그 다음에 수기가 없을 경우에 수기가 없다 그러면 목기를 향해서 목을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목을 자른다, 그러니까 수기에 푼다 이거는요 새로운 목을 드러낸다 이거는 탄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기를 자른다 이 의미는 우리가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주에서 신유가 갈 수 있는 해수가 오해합으로 막히고요. 그리고 천간에서도 임수가 떴지만 정임합으로 막힙니다. 그럼 이 신유금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해년이 오면 이 해수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이모대운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월에서 다시 오해합을 합니다. 근데 월에서 경금이 떴어요. 지지에서 경금이 있는 부분은 일지궁입니다. 그러면 자기 심리 상황의 변화, 내 심리 상태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심리 상태의 변화가 또 오화를 끌고 왔어요. 스트레스를 의미하죠. 다시 오해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정화가 또 떴어요. 그거는 술 중에 정화하고요. 대운에서 온 오화 중에 정화가 천간으로 뜨고 그리고 원국에 있는 정화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임합을 의미해요. 그러면 정임합을 계속해서 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기가 고갈된다. 수기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유금이 이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회합으로 만들어진 이 목기를 자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임합은 보통 이야기할 때 새로운 탄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탄생이 있기 위해서는 또 반대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임합의 이런 물상으로 이 수기를 말리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사실 기해년 자체 올해 자체가 제가 해수는 육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해수는 육음이고요. 기토는 숨겨진 토입니다. 숨겨진 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다 외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실내 내부를 향하게 돼요. 내부를 향한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우울증이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예전에 제 사주를 제가 운을 보는 법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수기가 부족한 사주에 저는 화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기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보통은 수기가 부족한 사주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수기가 많은 사주는요, 우울증에 걸릴지라도 사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수명 자체는 좀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수나 겨울로 계속 대운도 겨울로 가고 수기가 굉장히 많다. 이럴 경우에는 좀 우울증에 의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수기는 생명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기가 부족하면 많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해년에는 수기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기가 많은 분들한테 그리고 차가운 사주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깊질 못했어요. 힘들고 이렇게 너무 화기가 제가 병호일주거든요.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많이 급하고 그리고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지금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서 종교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운도 사오미로 흘렀거든요. 화기가 많은데 거기다 대운까지 사오미로 흐르니까 이게 사람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운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공부를 마주하게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안정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공부가 아니래도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사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지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 시간만 잘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좋은 시간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꽉 막힌 그 터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걸 빨리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는지 이 운을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일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날, 오늘은 어떤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이 신축일인가요? 오늘이 신축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주 자체에 금이 가득이에요. 금이 한가득. 그리고 축토 자체가 제가 얘기했었죠. 집착이 강한 땅.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지? 신유일이구나. 그래, 그러면 집착을 버리고 맛있는 걸 먹어볼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드시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미선님 사주를 찾아보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좀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유일주분들 대체로 신유일주분들이요 혼자 있는 생활을 즐깁니다. 신유라는 그 금 자체가 완벽한 열매로요 혼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떠난 것처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글자가 신금이기 때문에 그 성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주팔자라는 게 이렇게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제 자신을 다독이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Love Yourself 이렇게 써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BTS가 이 노래 가지고 나오면서 리더죠. RM이 칼 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에 대해서. 그래서 참 R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사주를 전에 한번 봤었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한 그런 사주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 융을 잘 몰라서 찾아봤었어요. 예전에 찾아봤더니 사람은 다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라는 거를 다 쓰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가면의 개수도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간으로 드러난 게 이게 사회적 가면인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는 내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본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속에 감추어진 모습하고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죠. 근데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거를 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지로 있는 공간에 있는 글자들은 그 시간이 동해서 천간으로 드러날 때 그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그 은밀한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어야지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떤 의지도 되고 그리고 돌파구가 될 수 있거든요. 내 말을 분출할 수 있는. 제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그리고 배설도 잘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쁜 마음이나 힘든 거는 입을 통해서 배설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뭐 운동을 통해서 배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 뭘 원할까? 그리고 이 순간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이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좋아진 게 힘든 날은 오늘은 이렇게 힘든 날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지나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했다면 그날 제가 왜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힘들 때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람은 제가 윤회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연결되는 그 고리 속에서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기억을 상실해요. 태어나면서는 전생의 기억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지 대부분이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아껴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탐구해라. 진정한 나를 찾아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 외면적인 걸 추구하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관심이 다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다 찬란하기를 바라지만 그 속은 굉장히 황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내 속을 알차게 찬란하게 꾸미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